알토 코인을 하기 전에 어, 디지털 자산 뉴스를 먼저 좀 보고 갈까요? 빠질 수가 없죠. 요거도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FT 게임 규제에 맡겨 출시 못해 활성화 위해 사회적 논의 시작하자. 가장 이광재 의원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 부장관과 함께 뭐 어떤 논의를 했는데 이 의원은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받는 NFT 기반 게임은 유통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머뭇거리는 사이 베트남 등 본격적인 투자로 급성장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어 게임 강국 대한민국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릴 위기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막는 제도를 과감히 바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강한 NFT 기반 게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그러네요. 비트코인 투자 심리 개선, 극단적 공포 단계 지속. 알터너티브의 자체 출산 크립토 공포 탄력 지수가 전날보다 13포인트 오른 23을 기록했다. 전날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극단적 공포 단계는 지속됐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업비트에 나와 있는 이거 한번 봐야 되겠죠.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네, 그죠? 오히려 공포다. 아직까지 공포다. 그리고요. 더비어 그룹 CEO 비트코인 조정 끝나면 강력한 반등 나올 것이다. 세계 최대 재료설계 전문 기업인 더비어 그룹, 더비어의 최고 경영자 CEO 나이젤 그린이 최근 가격 하락세에도 비트코인의 강력한 반등을 예측했다. 자산이 100억 달러가 넘는 더비어 그룹의 그린 CEO는 최근 보고서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몇 주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 번성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장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장기적으로, 그죠? 몇 주간 변동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번성할 것이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계획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 시장에 적극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경제 요인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가격 변동은 단기에 국한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비트코인이 조만간 강력하게 반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를 2022년 11월 9일 9일 이어 그는 비트코인의 채택과 수요는 항상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감소하고 있다며 향후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강세를 전망했다. 좋은 말이죠. 이거는 일단 그리고요. 맞아. 또 그린 CEO는 디지털 화폐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화폐이다.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죠. 그죠? 점점 더 기술이 주도하고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국경이 없고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서 지난달 금융서비스 검일인 그린은 2022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을 여전히 볼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그린 CEO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젊은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옳다고 확신한다며 올해 상개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저소득 국가는 자체 화폐 힘이 약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극도로 취약해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그죠? 이 얘기를 불과 12월달, 11월달 뭐 했죠. 이렇게 10월달, 11월달 요 얘기를 드렸죠. 이어 그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하며 이들 국가가 자국 경제의 시장 상황이나 다른 국가의 경제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외화 송금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제 이 얘기가 우리가 주목할 게 이런 거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소득 국가, 그죠? 자체 화폐의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극도로 취약해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성 시장의 흐름에서도 지금 뒤처지고 있죠. 그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일본을 보세요. 일본을요. 여러분. 그냥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인데, 일본이 세계의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세계 기술 강국 대국이었거든요. 그리고 세계 경제 대국 세계 2위였습니다. 한때. 세계 2위.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한때 2차 대전 때 진주만 공습하면서 했던 이런 게 아니라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이때 미국을 위협을 했죠. 기술 대국이었습니다. 기술 대국. 모든 게 보면 하늘 뭐 진짜 끝을 모르는 뭐 그런 미국의 부채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일본이에요. 일본. 미국이 근데 일본이요. 근데 일본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말 그대로 뭐 거의 뭐 기술 앞으로 가면 이제 이 과거의 영광이고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거든. 과거에 한때 잘 나갔지.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돈을 이제 네, 해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럽의 선진국처럼 벌어먹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취약해진다 이 얘기죠. 결론은 취약해진다. 한때 그게 있지만 이게 이제 어, 취약해진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제3국가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제 제3국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3국가 제3국가들이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경제가. 근데 얘네들이 나아지려면 현재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현재는 앞으로의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장을. 일본이 앞으로의 시장은 힘들어집니다. 준비를 못 했거든요. 자기 현재에 만족을 해서 영광을 그대로 만족을 해서 그냥 갈라파고스화가 돼버립니다. 일본은. 그래서 모든 지금 보면 지표에서 우리 한국이 밀리고 있죠. 그리고 IT 산업이나 뭐 전자 이런 거에 지금 옛날에 기술 강국 전자하면 일본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게 없으시죠. 자동차마저도 한국한테 지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일본보다는 한국 차를 여러분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한국이 낫습니다. 인정해줍니다, 한국. 그래, 이 얘기를 하더니, 수소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상용차.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상용 트럭 있죠. 트럭, 이런 거. 트럭. 수소 전기차. 이게 우리 제일 많이 팔립니다. 테슬라가 뭐 이게 이때 해가지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녔지만, 이거 거짓말로 들통났죠. 테슬라가. 이 경상진대에서 밀어가지고 이 속도로 내려온 거를 촬영해서 광고 내보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이미 이걸로 해서 유럽 판매하고 있죠. 수소 전기차.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 앞전 영상에도 얘기 드렸지만 제3세계 국가, 그죠? 개발도상국,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이 앞으로 기술이 지금 뭐 걸떠나가지고 취약합니다.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세계 전 지구상에서 뭐 특정 국가 일부 빼고는요, 화폐도 이제는 말 그대로 사라진다 봐야 되겠죠. 자국의 화폐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외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많이 갈린다. 완전히 뭐 취약해지죠. 이게 경제가 발전할수록 고도화될수록 국가도 작은 국가도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이 안 되거든요. 나라가 불안정하고 시장 경제 질서에 편입이 안 되고 그 나라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뭔가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개발도상국 이런 게 제일 취약해지죠. 인구는 뭐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보청화폐가 인정이 안 되면 자국끼리 써먹을지 모르지만 이 수출이 안 되잖아요. 나라가 폭망하게 돼 있죠.
지금 제일 취약한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저거 베네수엘라, 스웨일라, 뭐 남미 이런 국가들 있죠. 지금 제일 지금 직격탄을 받는 게 특히나 디지털 자산 이런 시대로 가상화폐로 가게 되면 취약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시 말씀드린 패권을 지구상의 경찰을 유지를 하고 패권국을 유지를 하려고 그죠? 디지털 자산 위에 달러를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살바도르 이런 대통령 이런 남미 국가들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 앞으로 이게 이제 못 견뎌내거든. 근데 수가 없죠. 지금 자기 나라 달러 대비 완전히 뭐 바닥으로 지금 내려가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시대가 그래 더 바뀌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더 하면 할수록 그죠? 지금 불황이 다가온다잖아요. 불황보다 대공황이 다가온다잖아요. 대공황. 그죠? 지금 대공황이 지금 다가온다는 소리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공황. 제일 취약한 게 여기 나오잖아요. 저소득 국가. 힘이 약해진. 글로벌 시장 변화에 극도로 취약한. 이게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정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미리미리 사놓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젊은 엘살바도르의 젊은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옳다고 확신한다. 비터 대망도 요 얘기를 했죠. 참 잘하고 있다고 그죠? 남들이 뭐 욕을 하고 국제 금융기구 IMF나 이런 데서 경고 날렸죠. 엘살바도르에 선박 날리지 마, 앞서 나가지 마, 뒤로 불러 빼. 지금 협박하고 시제 경제 제재도 하고 있죠. 그래서 너네들 인정 안 해줘. 지금 하고 있죠. IMF에서. 그 일부 국민들이 싫어하고 있죠.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젊은 대통령을 믿어주고 있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살아남으려 하는 거죠. 저개발 국가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나마 돈이 있고 이게 자기 나라 돈으로 어떤 간에 또 수출도 하고 있는 돈 가지고 많은 돈은 아닌데 미리 사놔보는 거지. 선박 날리면 누구가 옳다 간다 하는데 어차피 디지털 자산으로 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맞냐 하지만 예? 서부 활극 시대에 검 찾아다던 그런 시대에 예? 돈벌이 시대에 그 당시에 그때처럼 예? 무소불위 그죠? 금맥 너시 하러 갈 때 금강 찾아갈 때 총 가지고 뭐 남 금 찾아놓으면 총 사가지고 금 뺏어가고 하는 그런 시대 서부 활극 시대에 이 시대가 맞닥뜨릴 때 선박 날려서 이걸 미리 선점하겠다는 얘기거든. 있는 돈 가지고 갖다 잘못하면 가만 놔 손 놓고 있다가는 비트코인이 수십 배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비트코인 하나에 지금 돈보다 수십 배, 수배 큰 돈을 사게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오히려 미리 사놓으면 베네수엘라가 그때 가서 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훨씬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남들이 전망하는 말대로 1억이 아니라 뭐 10억, 뭐 수십억이 간다 하면 이 사람 잘한 거죠, 이 사람. 그죠? 간다 그러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 금융기구가 법정화폐, 그 다음에 가상화폐를 인정을 하기 시작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국가에서 중앙은행에서 논의를 이미 하고 용역을 줘서 검토를 끝내고
편입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 법을 만들어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엄청난 이제 그 민간 기업, 그 다음에 투자자, 기관들이 들어왔죠. 자, 이러면 이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인데 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뭔가 돈이 되니까 수요가 있고 하니까 들어오니까 하거든.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생각을 잘하고 남들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야, 항상 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그 캐러 가자. 근데 거기 위험하대. 총 들고 도둑들 때도 많고 갖다 잘못하면 황량의 무법지에 보안관도 잘 없는데 죽어도 아무도 몰라. 죽어도 총소리 나도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캐러 가지 마. 금 캐러 가면 좋긴 좋은데 이럴 때 목숨 걸고 금 캐러 가잖아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거 엘살바도르가 남미에서 부국이 될지 의아합니까? 이것 때문에 모릅니다. 이 IMF에서 지금 댓글 걸었잖아요. 이미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엘살바도르 바로 직설적으로 법정화폐로 가겠다니까 이틀 뒤엔가 와서 IMF 그때가 국제금융기구에서 웃기지 마. 너 돈 인정 안 해줄 거야.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작년 아닙니까, 그게. 이게 작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금융 건물들이 얘기하잖아요. 엘살바도르의 젊은 대통령 나이보 부켈레가 옳다고 확신한다. 그죠? 지금 이 얘기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작년에 할 때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양반이다 얘기했죠.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옳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보니까 이 엘살바도르의 운명을 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시대가 이런 시대가 가는데 아무도 못 느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젊은 대통령이잖아. 그죠? 나라 경제가 아무리 이게 옳은 일이고 옳은 길이고 방향일지라도 못 견디면 국가가 망합니다. 앞으로 길은 험난한데 시작은 아무리 좋았다 치지만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옳은 길로 가지만 하려고 옳은 길로 튼튼하게 갔지만 끝도 좋을 일은 모릅니다. 이게 험난하거든. 근데 이게 선박 날려서 잘 타고 가서 잘 되면 남미 국가에서 부국이 엘살바도르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단하다 이 양반. 젊은 사람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측면에 이제 금융 거불인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하면 이들 국가가 자국 경제의 시장 상황이나 다른 국가의 경제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다. 그죠? 외화 송금에 대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파나마,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맞죠? 그럼 그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법정화폐지만 이게 이제 사용하는 법정화폐라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디지털 자산 화폐지만 금의 가치로서 확률이 있겠죠. 금의 가치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죠. 비트코인 저가 매수 적기 약세장 진입 누구 말이 맞나? 최근 비트코인 급락작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에 더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12%에 달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채굴 허브인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소요 사태로 채굴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를 가리키는 크립토 컴포 탐욕 지수가 100분의 10까지 떨어지며 극단적 공포 단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지난해 7월 21일 이후 제가 말 잘하는 7월 20일, 21일 이거 넣으네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7월 20일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아시죠? 비트 대왕 항상 말하는 6월 22일, 7월 20일 하는 거죠? 20일 이후, 7월 21일 이후 처음이다. 그죠? 극단적 공포가 바닥 떨어진 이후 7월 20일, 6월 20일, 7월 20일 이후. 그죠? 이때가 비트코인이 큰 상승 이후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닥이죠. 바닥 이후에 아직까지 이 바닥은 내려온 게 없죠. 여기까지 왔지. 현재 여기까지 왔죠. 여기. 그죠? 5천만 원대. 여기가 9월 30일. 여기가 지금 오늘 날짜. 여기가 7월 20일. 여기. 대하락. 여기. 그죠? 요구가. 요 얘기죠. 요 얘기가. 요거만 알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탁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거는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셔도요, 어디 가도, 서프라이즈 합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암호화폐 채굴 활동을 금지하는 중국의 정책으로 해 3만 달러 수준이다. 그죠? 맞죠? 우리가 저때가 3,500만 원이었죠?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그죠? 내가 여기가 그죠? 7월 20일 그죠? 3,485만 그러니까 3,500만 원이죠 여기가 그죠? 그런 얘기다. 그죠? 3,483만 4,800 이랬잖아요. 3,500 그죠?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3만 달러로 하락했다. 요거 좀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한편 최근 비트코인 급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저스틴 선 토론 창시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이 최적의 매수 시기다. 바닥 매수하자. 나는 100 BTC를 구매할 것이라며 나이보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태그했다. 앞서 지난해 말 마이클 셀러, 러스트 레티지 최고 경영자 그리고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도 그거는 지난 12월 21일 날 이제 추가 매수했죠. 요때죠. 우리가 얘기를 드렸죠. 얘기를 했잖아요. 요때 그죠? 12월 요때죠. 요 당시죠. 요때 올릴 때. 요때. 그죠? 요때. 우리 기억하잖아요. 요때. 날짜 볼까요? 20일 요때 맞죠? 21일 요때. 우리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제가 단기 상승한다고 얘기 드릴 때죠. 여기가. 그죠? 단기 상승할 거다. 그죠? 올라간다가 아니고 부켈레 대통령은 요때 샀는데 왜 샀을까? 그런 얘기 드렸죠. 그죠? 왜 하필 요때 샀을까? 찾아보니까 21일 날이 요때쯤이었거든요. 사면 그때 시간대 그때 몇 시였더라? 오후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사면 내처럼 요때 사지. 내가 그때 요때 알트 샀잖아 요때요. 왜 요때 사지? 막 이랬잖아요. 그죠? 사면 요때 사야지 나처럼 뭐 그랬잖아요. 요게 왜냐 요 구간이 그때 바닥 찍고 올라가고 뭐 그랬거든요. 요때 그죠? 요거 보이시죠? 그죠? 요때 내가 요때 샀다고 한번 얘기 드렸죠. 찍고 올릴 때 단기 상승 갈 거라 하면서 저점 매수 포인트들 일부를 샀다고 얘기 드렸죠. 요때가 그죠? 분할 매수에 샀다. 소액이다. 큰 금액 아니고 소액으로 분할 매수 일차 했다. 그죠? 왜? 올라가면 오를 수도 있다 얘기죠. 요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내려가도 그만 올라가도 그만 관계없이 난 산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요때 샀죠. 제가 샀다 얘기 드렸죠. 그러면서 부켈레
부킬레 대통령 뭐저 얘기 나오는데 또 찾아보니까 그 시간대가 보니까 난 12시인가 뭐 그랬을 거야 아마. 그 요 올라갔을 때 사서 산다. 사면 요때 사지 왜 요때 샀을까 안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때 사지 왜 요때 샀을까 했지만 이 사람들이 살 때는 이유가 있다 이거. 적어도 대통령이면 정책 자문 경제 뭐 경제 통도 있을 거고 이 보고가 들어가서 샀을 거라면 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건 작년 얘기지 작년. 지금하고 틀리지. 근데 부킬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21일 날 그때 요때 샀다 이게 지금 알고 지금 샀다는 얘기 안 합니다. 지금요. 내가 지금 최근에 부킬레 대통령이 왜 안 살까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요때 샀는데 요때 왜 요때는 안 사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아, 요때 사나 놓으니까는 비트코인입니다. 그죠? 자, 요때는 왜 안 사냐 이게죠 지금. 그런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켈레 대통령 혹시 자 내처럼 요 구간에서 또 기다리지 않을까 나처럼 그죠? 자 여기를 통과하고 떨어지면 1차 여기 올라간다는 생각하고 봤을 때 신호를 받고 올릴 때 살 거냐 그죠?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요 부분 언저리에서 판단을 사지 않을까 1차 또 분할 매수니까 지금 매달 달달이 지금 분할 매수 사고 있거든요. 어, 하고 있으니까 이달에도 아마 요 구간에 아마 사는 시점이 제가 판단할 시점 비슷한 시점 같더라고요. 달달 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마 요 떨어지면 요 구간에서 한번 사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슨 뉴욕시장도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때때로 가장 좋은 매수 시기는 침체기라고 말하면 지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적절한 때임을 시사했다. 또 갤럭시 디지털 마이코 노브그라처 CEO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지만 4만 달러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매입 구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2018년도 비트코인 하락장을 경고한 유명한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터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얘기 하죠. 어제도 얘기했죠.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며 일각의 저가 매수 주장을 일축했다. 월가 추준의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는 비트코인이 포물선 상승 추세를 벗어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렇죠?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포물선 상승 추세선 피터 브렌터 다시 한번 보죠. 이 양반 어제도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출신의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트레이드인 피터 브렌터가 비트코인 포물선 상승 추세선을 벗어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포물선은요, 여러분, 이, 이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거는 하기 나름이거든요. 요 기준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돌려서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저거 말대로 하면 떨어져야지. 그죠? 이건 꺾기 나름이더라고.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생각하는 관점이거든. 자기 주관적인 거, 주관적인. 이거 다 읽기 전인데, 보세요. 이거 이렇게 꺼서요. 이걸 올려서요. 이래가 아니고, 여기서 올려서, 요렇게 가서,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이래 가면 어떡할 거냐.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떨어져야 되잖아. 이렇게 올리지 말고. 이 얘기를 하잖아. 생각하는 관점이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트레이딩 뷰 사이트에 올린 차트를 공유했다. 이 차트에는 비트코인은 2019년 말 이후 포물선 상승 목소리를 그리며 상승 곡선 위에서 지지를 받아왔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 추세선을 하향 돌파한 상태다. 피터 브렌터는 자신이 이 차트를 비트코인 라이브 방송에서 공개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이 사실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켜보자고 당부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놔놓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미로 했다, 이 재미로.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뭐, 이 재미로 했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그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픽션으로 보내는 게. 참. 자, 돌아가 볼게요.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차트가 여러분, 이 차트가요, 이게, 포물선을, 제가 이거 지금, 여기, 요거하고요, 여러분요. 요거 차트가 좀 틀리죠? 그죠? 여기 로고, 여기 보면, 퍼센티지 옆에 요 로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동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 요 밑에, 이거, 보시면, 여기요, 여기 우측에, 이거 잠깐만, 사진 때문에 안 보이시겠다.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지우고요.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요 로고라고 있어요. 요거, 로고요, 로고. 요 보시면요. 요 끝단위 글자가 자동. 그 다음에 중간에 로그. 여기가 퍼센테이지인데, 이 중간에 로고를 누르면요. 요렇게 돼요. 자, 요렇게 보면, 이게 이제 눈속임이거든요. 요렇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 말대로, 이게 포물선이라는 말이, 뭐 어느 정도 맞아요. 이게, 저거가 그리기 나님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래 되거든요. 비교를 해볼게요. 전문가라는 양반들 넣어보고요. 이 참 분석하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거 늘어 놓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늘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비슷하죠? 그죠? 이 차트랑 지금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 그죠? 이 양반 말대로,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이래 되는 거, 여기. 근데, 자,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내리가 이렇게 맞췄잖아요. 그럼 이거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거는 잘못 건네, 이거는. 이 사람은, 여기서, 여기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요. 여기 있잖아요. 요 구간을 지나가거든요. 이렇게요. 이게 뭐야? 다시 지울게요. 자, 이 사람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요 당시 여기 없다 생각하고요. 여기서, 요렇게 갈 수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렇게 포물선을 껐다.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 거라, 여기서. 진짜. 이렇게 되면요. 이거 왜 안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요렇게 이어졌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말이 맞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요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걸 보고 있죠. 요걸요. 저는 요거를 요렇게 보느냐 요렇게 보느냐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게 눈속임인데, 이게 눈속임 여기가 금액대가 여기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여기가 좁아지거든요. 그죠? 올라갈수록 이게 좁아집니다. 여기가 밑에가 넓어지고, 밑에가 요 밑에가 넓어지고 위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요 칸칸이가 높이가 똑같습니다. 금액도 단위도 보면 펼쳐보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0 이렇게 단위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해놨습니다. 칸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버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그래프죠. 이게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어디가 이게 보세요. 이 사람 말한 대로 어디가 여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예? 이래 그죠? 이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어설프잖아요. 이만큼 이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려면 인근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이것처럼 이렇게 말하려면 뭐 대충 이 정도 뭐 이렇게 그냥 맞지. 요건 이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가 있는데 이건 아니다. 요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요렇게 해서 또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되겠죠.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결론 끝은 이렇게 얘기하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얘기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그냥 조심해라. 그런 얘기죠. 2022년은 금융 토큰화에 이거 어저께 얘기를 했고, 인도중앙은행 CBDC 개발 감독 부서 신설, 그죠? 이 얘기 나오죠. 이미 이제 뭐 각국의 은행들은, 중앙은행들은 이미 하고 있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인도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분야 핀테크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그래서 CBDC 개발을 감독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비탈릭 이더리움 창시자죠. 탈중앙화 블록체인 세계 예상보다 더 빨리 도래한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업자가 소셜미디어 레딧에 올린 글에서 인정받은 탈중앙화 블록체인 세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도래하고 있다. 이어 그는 사용자는 개발자가 제공한 것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개발자는 분산화로 무신뢰의
신뢰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전체 노드를 실행하는 동안 분산화 기술은 여전히 구현이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더 쉬워지고 저렴해질 것이다. 항상 하는 얘기죠. 이게 이제 기술적인 이제 관건이죠. 여기 그죠? 분산화 기술, 그죠? 구현하는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근데 개발 요구를 맞춰서 개발을 하죠. 이렇게 개발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더 빨리 도래하죠. 당연하죠. 지금 돈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돈이. 그죠? 가상시장에, 이런 말할 수 없이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비안전 자산으로 이탈된다고 하고 있는데, 예. 과연 비안전 자산으로 여전히 비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돈을 빼낼 것이냐, 이 관건이거든요. 그럼 피터 대망님 생각에 과연 인플레이션 기간에서 비트코인이 대폭락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폭락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 자산으로서 이제 넘어갈 것이냐. 비트코인에 투자한 돈이 빼버리고 이쪽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안전자산으로 여겨서 이쪽으로 그냥 신뢰를 해서 더 투자를 하느냐, 적어도 투자는 더 하지 못할 망정 그대로 두느냐. 근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보고 물으신다면 답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두 가지를 다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시대가 이제 이 개발이 이제 개발. 그다음에 이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 유동성 문제잖아요. 변동성. 그죠? 이런 거를 해결을 해주고 어차피 이 디지털 시대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모든 게 지금은 개인 간에 사용하는 돈을 일단 제외시켜 보면 모든 돈은 전부 전산으로 움직입니다. 디지털로. 오로지 현물로 할 때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카드로 다 쓰잖아요. 이것도 디지털이잖아요. 그죠? 외국은 현금으로 많이 쓰지만 근데 현금을 전제해서 디지털이잖아요. 실제로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갈 겁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해서 돈이 화폐가 되어서 지금은 현금이 있다 하는 전제에서 하나가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만 현금이지만 전산으로 디지털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죠. 일본은 저 바닥이면 우리는 8, 90% 이상이죠. 그죠? 근데 그런 시대로 가게 되고 하면 기술이 발전이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개발이 되면 변동성 측면이나 앞으로 개발 이쪽이 방향이면 오히려 여기가 안전자산일 수 있다. 안전자산일 수 있다. 그죠? 이 비탈릭도 그래서 이걸 보는 거죠. 이 예상보다 빨리 온다는 말은 안전자산으로서 빨라진다 이 얘기죠. 자산으로서 안전자산으로 빨리 가진다 이 얘기죠. 탈중앙화 블록체인 세계가 빨리 온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 대폭락을 하느냐? 그 사이에서 이제 생각이 있겠죠. 이게 그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가느냐. 그 사이에서. 근데 이 세력들은요,
요 사이에서 밀당을 잘하고 세력들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전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 자, 아까 얘기했지. 이 시대로 간다 얘기죠. 하는데 세력들은 그럼 기성 세력들도 그렇고요. 이미 올린 돈에서 사는 게 낫습니까? 기성 금융 재벌 세력들이 예? 기존에 암호화폐에 있는 이 여기서 돈 번 놈들이 이마에 올리는 돈에서 이 돈에서 사서 올리겠냐? 야, 나도 좀 해먹자, 같이 가자. 근데 그 대신에 내라 이제 좀 내려서 나도 같이 해먹자. 이래가지고 저 합의를 봐서 여기서 내려서 올라가는 게 낫냐 이거죠. 기존의 권력층하고요, 신흥 세력들하고 적당한 합의 교합점을 찾아서 내려서 올리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트 대망만의 하나의 썰입니다. 썰.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예?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나 얘기죠. 그러면 떨어진다 한편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올라가느냐 저렇게 생각했을 때 올라가느냐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생각을 했을 때 올라간 데 몇 개고 내려간 데 몇 개면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세력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렸는데 바닥은 여기인데 개발자들은 여기 있고 다시 그릴게요. 쉽게 생각하세요. 이런데 요 와 있는데 이제 여기다 말입니다. 초기 투자자 개발자들은 여기서 만들어 시작을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여기서 샀다 이거죠. 여기서 아 이제 인정해 줄게 해서 샀어. 이때는 사기다 이거 못 믿다가 이 이전에는 못 믿다가 아 이제 뭐 가치가 있네 돈도 많이 들어왔네 한번 해보자. 짬짬이 한 놈씩 들어오던 기관들이 이때는 대거 들어왔어. 국가에서 인정해주게 해. 그러고 뭐 이제 법으로 규제를 하고 한다 하니 기관들이 미리 선방 다 들어와. 요 당시 다 들어왔어. 요때는 늦었지만 요때 들어온 거예요. 팔아먹고 내려서 더 내리면 불안하니까 요때 또 샀어. 올린 거지. 팔았어.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서 사서 올릴까? 먹고 팔고 돈도 좀 벌었고 시장이 앞으로 이런 시대에 간다는 거 이제는 여러 자료나 지표나 용역이나 모든 게 이제 세계가 전시주구적으로 이제 이렇게 간다는 확신이 들면 바닥은 내려야 되는데 소수가 없는 거야. 소수가. 근데 가장 합당한 소수가 지금 도래한 거야. 뭐 팬데믹에 그죠? 테이퍼링에다가 인플레이션 그러고 뭐 공황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여기 떨어져서 올리기 쉽지 않은데 여기까지 떨어내려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경제가 좋으면 요때 올려도 아무 이상 없지만 인마들이 여기서 올리면 별로 재미없잖아. 여기서 사서 팔아먹고 여기서 올라가 보면 여기서 사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요때보다 재미없단 말인데 요때 사가지고 올리면 요때보다 재미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여기 내려야 되는데 마음은 여기 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쪽까지 시기가 지금 좋잖아요. 그러면 이까지 내려서 올리는 게 기존 기득권들이 해먹기 좋잖아. 이 기회를 언제 오냐 이지.
기존의 금융 세력들도 이 바닥에서 한번 해먹고 올리자라는 생각을 간절히 안 하겠습니까? 거대 세력들이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세력이라니까 뭐 대단하고 있잖아. 엄청난 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 기존 금융 재벌들, 거대 재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미 시장에 이마에 올려놓은 이거를 따라가 먹겠습니까? 내릴 때 최대한 내려서 개미들 응? 아파트 낸 걸 사서 바닥에서 사서 올리려고 하겠죠. 이게 합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1, 2, 3, 4 무수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내린다, 안 내린다를 계속 집어넣는 거라. 생각을 해보니 피터 대망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피터 대망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7초 이때 올린다 했잖아요. 이때 올려서 최근에 그죠? 이때 올린다 했지만 지금까지 지금 이제 벌써 5천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7,800 7,500 할 때가 엊그제 같은 불과 얼마 전에 한 달 전이잖아요. 지금 5천입니다. 5천. 5천까지 내려온다. 누가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했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 얘기다. 요런 얘기를 우리가 이 양반이 이런 얘기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다른 사람 얘기 엮어서 한번 맞춰봐야 됩니다. 차트를 그려놓으면 차트도 우리 맞춰보고 해봐야 됩니다. 총 156조 원 핫한 스테이블코인 위험 요인은 요거 한번 잘 봅시다. 최근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발표와 각국의 규제 방안 이거를 지금 규제 논의 중에 최우선적으로 얘네들이 하려 하죠.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은 기관들이고 투자자들이 또 안심을 합니다. 이게 탈중앙화와는 살짝 거리가 멀지만 탈중앙화 시대하고요 기성금융 시절의 완충 역할이거든요. 이게 그래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탈중앙화로 가겠지만 먼 나라 얘기다. 아직은 꿈 같은 얘기다. 또 중간에 디지털 자산 시대로 반드시 가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적정선에서 뭔가가 개발이 되고 규제가 적정선에서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이 코인이 중요하다 이 시점. 반드시 일이 가기 때문에 가는데 이거는 지금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이게 중요하시죠. 뭐가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단순합니다.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크게 확대되며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세탁 방지, 보안 문제 등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급성장세 위험 요인도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법정화폐 담보, 가상자산 담보, 알고리즘 방식 등 방식으로 활용되며 1달러 혹은 1유로를 이체하면 한 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1대1의 가치 고정이 특징이다.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달리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면서 신속하게 자금이 이동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대표적으로 달러와 연동되는 테더, 그죠?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의미하며 이더리움을 담보로 한 다이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나 지급 결제 시스템의 위험, 보안 문제 등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까 얘기한 거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담보 가치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지급 불능 가능성으로 인해 런 위험이 취약할 수 있고 자금 세탁에 이용되거나 테러 자금 조달, 사이버 보안 등의 위험 문제가 있어 이를 감독하기 위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얘기는 이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규제에 이미 이렇게 들어갔죠. 올해 논의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죠. 이거에 대해서. 유럽의 경우 일부 스테이블 코인만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BTC 거래 오늘 또 276개 추가 매수했다. 거래지갑 3위인 거래지갑이 뭐 그런 얘기네요.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인을 비트코인 채굴 허브로 만들자. 있고요. 비트코인 조정과 제도약 갈림길에 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후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매수한다는 얘기죠. 리플, 비트코인 급락, SEC 반격의 불확실성 확대, XRP 어디로 갈 것인가? 볼게요. 시장이 휘어질 수 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 이대로 시장이 무너질까? 연준은 배짱이 있나? 기준금리를 올리고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고 연준의 행보는 금융시장 글로벌 경제 체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연준이 이걸 감당할 만큼 배짱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연준 행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더 딥 바닥 다음에 지하 1층. 이럴 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기술이 향하는 방향을 일반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자기 판단의 문제인데 존버냐 세이 굿바이냐는 각자 처한 입장에 따릅니다. 삼성전자 메타버스에 뛰어들다. 이랬는데 그렇고요. 그냥 이게 이제 사느냐 파느냐 뭐 이런 그죠 이제 이게 그런 거.
자, 비트코인, 횡보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어질 듯. 음,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약 9% 하락했지만 4만 1000달러, 지금 약 4만 2000달러 가까이 가죠. 에서 안정을 찾았다. 분석가들은 계속 횡보할 거라고 봤지만 기술 지원 수준이 무너지면 더 떨어질 수 있다. 몇몇 레버리지 거래자가 반등을 예상하고 그 과정에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얘기 됐고요. 세럼, 이거 어제 얘기했죠. 7천만 달러 유치가 됐다. 이런 거. 세럼이 어저께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세럼이 차트상 상당히 괜찮다. 요거는 이제 그 더블 패턴 형성이 완성이 안 됐죠. 더블 패턴 형성을 기대했는데 안 된 겁니다. 완성이 아니고 완성이 안 됐죠.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 아니죠. 차트상 괜찮죠. 상당히 올라갈 확률이 많다. 현상성 예상이 된다. 세럼은 괜찮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정권가는 블록체인 열공 중. 가상자산 기간 투자 이어지나? 최근 국내 정권사들이 잇따라 블록체인과 NFT 관련 부속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난리지기고 있다 이거죠. 하나금융투자는 가상자산은 대세다. 이런 얘기죠. 미래에셋은 P2E 게임 확장성 확대, 성장성 확대. 이런 거죠. 금융 CEO들 가상자산 신사업 강조. 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도 얘기 드리지만 폭락이 돼도요. 기관들은 저런 공부를 하고요. 대비를 합니다.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요. 떨어지는 거는 경제가 뭐 어려워서 떨어지는 거고 수출이 어렵고 팬데믹 때문에 그렇고 그죠? 물가도 올라가고 이래서 되니까 떨어지는 거지. 결국은 이 가상자산 시대 블록체인 기술 그죠? 이 시대로 간다 이게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라간다 이게죠.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죠?
디지털화를 되죠. 사람 인원수를 줄이고 생산 현장의 라인 공정의 인원수를 줄이고, 그죠? 금융에 있는 금융 기술을 금융권에 있는 인력을 줄이고 대출하는 인력을 줄이고, 그죠? 은행을 거치지 않고 P2P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개인대로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모든 게 일을 줄여지겠죠. 그죠? 수수료가 별로 안, 뭐 이런 거잖아. 묻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이런 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대는 아직 멀리 있지만 결국은 그 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개발은 진행이 된다. 그 과정에서 군사는 뺀다 이거죠. 하락은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도 이 기관들은 나중에는 올라갈 것을 보고 뭐 움직이겠죠. 지금은 이러더라도 견뎌내고 빨리 이 올라갈 거를 알고 미리 예측을 해서 선점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갈 때 뒤늦게 따라오는 놈하고는 갭 차이가 나겠죠. 떨어져도 할 놈들은 준비 다 하고 대비를 한다 이게. 대공 바닥을 친다 해서 경제가 망하느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대폭락했는데도 세경이 이제 멀어졌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머리에 상투에 산 사람들이 쪽박 찬다는 얘기지 경제가 망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비전을 가져서 여러분들하고 접근한 여러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피터 대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피터 대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님 수고하셨습니다. 링징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신짱구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창년님 고맙습니다. jen님 고맙습니다.